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저 강의하는 것은 아마 월요일날 그 강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법령에 관계돼 가지고 예상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132, 133, 134, 135에는 원산지법하고 농수산물법이라든지 기타 법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136회는 법령 1차 해설을 들어갑니다. 136회는 1차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김용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심의 이렇게 분산되니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30일날 부산에 강의 들러 오실 분들은 지금 올린 강의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오시고, 그리고 그날 가면 질문할 수 있는 거 적어서 오십시오. 적어서. 거기서 만약에 적답이 못한다 그러면 제가 올라와서 또 이렇게 카페에 올리면 되니까. 김용희도 신이 아니니까 사람이라 생각하고 미리 좀 이렇게 같이 좀 강의 일단 많이 듣고, 일단 120회부터 있잖아요. 20회 20회부터는 지금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강의입니다. 그 전에 베이스 깐다고 많이 했지만 그걸 좀 가능하면 좀 들어주시고, 120회부터 반복해서 듣고 카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일부터는 또 월화수 해가지고 법령을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2차도 이제 한 개씩 열 겁니다. 지금부터는 1회 한 번 하고 나면은 2회 2차, 그리고 요번에 연속 이렇게 법령 3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2회 한 번 하고 1회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2차 하시는 분들도 같이 1차까지 120회 2차 하시는 분은 120회부터 반복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산분리관리사 관련 법령 1회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5년 1회 책입니다. 1회입니다. 1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자 단체 중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단체로만 구성된 것입니다. 물론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법령에 앞에 68페이지라든지 뒤에 법령 358페이지부터 법령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법령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서 처음에 할 때는 농산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잘 중요한 거는. 근데 나중에는 농산물 관계되는 거는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번 문제가 그겁니다. 심의의 사항이 아닌 것은 2번에 2번인데 수산물성 품질 관리는 없습니다. 심의의 사항에서 여기도 있지만 답을 뒤에 쪽에 3조 4조를 보면요, 359페이지입니다. 4조. 포종구역 물류포준화, 농산물 우수관리, 수산물 품질 인정, 이력 추적관리, 지리적 표시, 이렇게 농산물은 우수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산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다 사촌들입니다. 알고 있어야만이 비교해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농수산물 축산물 제해가지고 안전성 조사 결과 조치, 농업 축산물 제해가지고 수산 가공품의 검사, 그래서 농수산물 안전 품질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총리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것, 수출을 목적으로 수산물의 생산 가공시설 회계 위생 관리 기준 협사, 수산물 수산 가공법 70조에서 위해 요소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수출 목적은 69조인가 그렇고요. 8호 9호는 70조입니다. 지정해역 32조. 지정해역도 아니죠. 지리적 포시 지정해역도 72조인가 그럴 겁니다. 다른 법령에서 심의의 심의상으로 정한 것. 그 밖에 농수산물 품질 가공 품질에 관하여 위원장은 누가 선정됩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하죠? 여기도 보면은
농수산 분위기를 심의에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지금 1차 때 딱 정리해야 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0명이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명 중에서 지명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호선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명 60명 중에서 야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가 하고 나면 그래 고마워. 그래서 부회장 지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단체 몇 명이 또 위촉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3년. 심의 업무 중 특정 분야는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음 8호입니다. 3조 8호. 지리적 포지터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둔답니다. 본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분과위원회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건 기획재정부하고 제도보장인가 뭐 그렇죠. 그 두 개는 둘 수 있고 안 둘 수 있는데 지리적 포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32조 이하죠. 무조건 두어야 됩니다. 기획재정하고 분과위원회 그 두 개는 분과위원회가 나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문제 184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원산지 포시에 관해서 관계돼 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넘기면은 여기 저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의 심의사항이 됩니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수산물이 대신에 이번에 농산물이 돼야 답이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지리적 포시 수산물 위의 요소 69조 품질 인정 14조 이하. 근데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회가 원산지도 개입됩니다. 아까 전에 원산지법을 지금 몇 페이지, 146페이지인가 보십시오. 154페이지네요. 154. 154페이지에서 보면은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154. 막 찾으려면 잘 안 보입니다. 원산지 법령, 원산지 포시 관한 법률 146페이지, 원산지 포시 4조, 원산지 포시의 심의, 이거 있습니다. 심의. 농산분지관리법 3조에 따라서 농산분지관리 심의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정이 또 하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저도 아까 전에 했지만 돌아서면 헷갈립니다. 여기 있네요. 10조 2항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정보 제공.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농산물의 원산지 포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능 물질에 유출된 국가,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제공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4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는데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법 10조 2항입니다. 2항에 따라서 역시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뒤에 10조 2항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의 사항을 그 원산지법 10조 2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내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농수산분야 심의에는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 포함한 60명이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부원장은 지명한다. 호선은 60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야 누구 시킬까요? 서라면 야 저 김용희 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김용희 되면 부회장 지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위원은 3년이고 위원회 자격이 이제 쭉 여기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직무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인정기간 14조부터 18조가 들어갑니다. 지정받는 수산물 단체 자금을 지원합니다. 품질 인정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만큼 시설이나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군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수산협동조합 조항회장은 아니죠. 법 그대로 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지정해역입니다. 지정해역은 32조부터입니다. 맞죠? 32조부터인가? 지정해역, 지리적, 항상 지리적 표시하고 지정이 헷갈립니다. 69조부터입니다. 69조부터. 이건 72조로 보는 건데, 위생관리 기준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해수부 장관 위임받는 게 이어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들어옵니다. 잠정해역, 일반해역이 나오는데, 해역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면 사람이 해수부 장관한테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국립수산과학원장입니다. 우리 카페에 용어 많이 올려놨죠. 여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용어들을 많이 올린 겁니다. 그걸 꼭 이렇게 용어 시간 날 때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도 지금 용어 좀 올려놨죠. 거기서 많이 이렇게 용어가 하여튼 뭐 수식하려고 원장해가지고 있네요. 101, 2, 3입니다. 수산 관련 용어 설명, 국립수산과학원 정리 자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검색이 100분이 넘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그거 수익은 7,000분이 넘었죠. 7,000분. 어떻게 7,000분까지 검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령상 위해 요소 중점 햅삽입니다. 햅삽 69조부터 보면 되는데, 시설로 등록해라 생산시설에 위해서 중지관리에 불성실하게 이행되는데 2차변 행정처분은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음 주 30일 부산 내려가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한번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옆에 박스가 옆에 바로 넘어가죠. 불성실하게 이행관리는 1차, 2차, 3차 있습니다. 뭐 돌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 생각하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시면은 노력은 해야죠. 수험생은 노력은 하는데 이거 안 맞고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이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돌았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생각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돌았으면 저는. 근데 여기서 볼 때 보면요, 1차, 2차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그 2차 때 등록 취소가 됩니다. 위생관리 중대하게 매달되어 있다. 1차 할 때는 뭐 생산 명령이라든지 출하 같은 거 제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는 등록 취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이에 들어가면요, 등록 취소 또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거. 법 70조에 위반하여 햅삽의 기준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이제 불성실을 햅삽을 이행했습니다. 햅삽을 해자드 어나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플레임을 2차는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는 3차 때 등록 취소인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등록 취소가 두 번째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불성실할 때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 생산 가공 출하 운반에 제한 중지했지만 등록 취소가 3차 됩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차 때 행정처분할 때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햅삽이라 위반하여 생산 가공 시절 생산된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유해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시정이 가능하면은 시정하면 생산 가공 출하 같은 것을 시정명령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가공 시절 출하하면 2차는 운반에 중지를 하겠죠. 그리고 3차는 등록 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등록 취소가 있고요.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하겠는데, 그 다음에 시설이 시정이 불가능해서 그러면 그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4조 1항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 당연히 처음부터 날아갑니다. 등록 취소. 그 다음 76조에 따라서 위반하여 조사 검사를 거부했어. 처음에는 한번 봐주겠죠. 제한 명령 중지하는데 두 번째 날아갑니다. 그런데 78조에 따른 중지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해 불응했습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했으면은 그죠, 공무원이 짜증나죠. 어제 공무원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이고 고객님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또 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등록 취소를 해야만이 국민의 안전이 담보됩니다. 이렇게 해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기준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상 수산물 가공품의 관능검사입니다. 500개 추출합니다. 작년에 2차가 보니까 800개 추출해서 추출 개수 있죠. 옆에 밑에 해석하고 해석했는데 800개 701개 이상 800개였는데 추출 개수는 7개 중에서 채점 개수는 5개였죠. 이런 식으로 작년에 2차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관능검사인데 500개입니다. 500개가 보이죠. 500개니까
밑에서 옆에 밑에서 네 번째죠. 500개 이하니까 들어갔죠. 그럼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출 개수는 채점 개수는 4개입니다. 그럼 이걸 1차도 이렇게 놓았으니까 1차 할 때부터 봐야 되는데 앞페이지 59나 60페이지에 앞페이지 59, 60페이지를 보시면은 풀로 다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산 가공법에 대한 검사 기준 해가지고 이 물론 1차까지도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 문제는 1차, 2차 기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9페이지는 서류검사 대상 그리고 감능검사 대상 이게 작년 대상에서도 그 3회 2차 왔죠. 그 다음에 박스도 1차 2차부터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1차에서도 지금 놓았다는 것은 1차 볼 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밀검사 대상 이게 1회 2차 문제입니다. 대상으로 한다. 물리학 미생물입니다. 그 정밀검사는 물리학 미생물이다. 세분학이 아니죠. 미생물이다. 이렇게 적혀있고 가공부 대상을 하는데 검사 신청인 외국 요구 기준에 분석 증명서 간단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 요구 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생산 가공시설에 생산 가공되는 수산물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 요구 기준에 정한 방법이 있을 때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이 없을 때는 식품위생법 공전에 따른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3회 2차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아니다 했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 14조 공제에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고 해가지고 참 많은 거 어떤 거 작년에 3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가지고 식품 공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16분이 되겠네요. 공무원이 시각처 공무원이 평생을 공부해도 모르는 식품 공전이 이겁니다. 식품 공전이죠. 이걸 어제 우리 상계 신경훈이가 형 식품 공전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좀 해달라 해야지 했거든. 니가 해라 니가 인간아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하겠냐고 어떻게 뭐 부분에서 찍어서 보면 되지 않냐고 3,0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수받고 공부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문제도 5점에서 15점 사이 나오지만 기본 정도 공부하면 점수 합격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식품공제는 시각적인 공무원들이 평생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각적 그 사람이 공무원 들어가고 거기서 한 10년 공부하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군한테 야 니가 좀 해라. 니도 지금 후배들 키워야 되고 니도 후배들 양성해야 되고 하면은 된다 하니까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까도 그랬지만 수분사 후배님들의 90%를 위한 어떤 그것을 해주는 거지 마지막에 100점을 받고 이런 어떤 그런 10% 몇 프로 되는 거 그 부분까지는 못 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품공제 같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험생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만 하면은 합격합니다.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7번도 보면은 이것도 완전 실무입니다. 비축용 및 국내 소비용 수산물에 검사 표지를 구분하지 않은 건 책에도 잘 없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실무에 들어가갖고 그 책을 어떤 책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하여튼 비축용 밑에입니다. 정부 비축용 수출용 봉인이 있고 있는데 봉합입니다. 봉합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정리되면은 제가 책이 있는 거 한번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겠습니다. 너무 실무에 깊이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연수받고 우리가 하면서도 하도 됩니다. 수험생으로서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직무로 옳은 것은 106조 2항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등급 판정하고 조언입니다. 수산물이 수매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참가인인가 그렇죠. 가격평가 경매사가 하는 겁니다. 이거 경매사가 한다. 리얼은 그래서 답은 기억될까 읽어보시고 자 수산물 안정성 조사
56조부터 60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해석돼 생산 단계 종리론 저장 단계, 출하 단계, 거래 단계 전 식품위생법 앞에 82페이지 법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생산 단계 종리령이라는 건 빠지죠. 그리고 저장 단계 식품위생법 네, 이런 식으로 해가 2번은 답은 해야 되고요. 자 10번 포장을 하는데 그 지리적 포시를 어떻게 할 거냐.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는 지리적 포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원래 지리적 포시 32조 이하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쇄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또는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포지 도포나 등록 명칭을 한번 되게 예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포는 뭐냐. 14조 품질 인증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한다. 단 비포장일 때 꼬리포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포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에 놓습니다.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했죠. 품질 인증은 꼬리포. 그러나 여기는 지리적 포시는 본말, 스티커, 인쇄, 포시판. 그러나 또 한 개가 어디 더 있으면 더 찾아보기라고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했죠. 이걸 하면서 우리가 알고 아까 있던 수산물 유통이나 유통법에 대한 유통법을 지금 고민하면 안 됩니다. 유통법하고 구분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1시간 안에 시험은 다 보죠. 근데 지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안정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법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그래 보존정상서는 경매사 임명은 안 들어갑니다. 밑에 해석을 보면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하고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일명 유통법하고 다르다는 걸 다릅니다. 그거는 유통은 수산물 유통법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에 나오는 겁니다. 자 위에 옆에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 공판장 물어봤습니다. 수산물 공판장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넘겨가지고 자 그 수산물 유통에 관한 유통법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수산물 유통 산업 사업자, 그리고 산업 위판자, 산지 등록매, 산지 매매 참가인, 그리고 산지 경매사, 전자거래, 그리고 유통법이니까 27조에서 34조까지 수산물 1억제, 그 다음에 35조 골드 체인, 47조 직거래, 49조, 48조 4단계, 그 다음에 뭡니까 직거래 52조죠. 그리고 47조가 47조가 뭐죠? 47조가 직거래고요. 직거래, B2B라든 B2C 같은 거. 52조가 전자상거래인가 그럴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유통법에는 의왕, 항만, 그러니까 구청장 허락받아가 산지 위판장 어디에 두는가, 의왕, 항만에 둔다. 이런 식으로. 120페이지부터 120회부터 순서를 보면은 다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리고 산지 유통인이 나왔습니다. 유통 및 가격. 산지 유통인이 있고 이게 유통법에는 산지 위판장이지 유통법에는 산지 유통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수산물 공판장, 도매시장, 또 유사 도매시장,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에 있습니다. 그거 컴퓨터에 아까 있었죠. 컴퓨터 해줬죠. 카페를 해줬잖아요. 카페를 보고 이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차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4-5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11번, 12번, 13번, 그리고 14번, 15번. 여기다 나왔네요. 6문제 나왔네요. 16번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공판장이 개설하신 자는 있지 않은 것은 강릉시는 아닙니다. 이게. 강릉시 같은데 도시사 같은 데는 승인해 주는 거죠. 대상 승인해 주는 사람 누구냐? 공판장을.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 산지 유통인 같은 거는 유통법상 비교하고 산지 유통인하고 산지 공판장이란 말이 있었죠. 위판장인가? 산지 공판장? 산지 위판장이 있었죠. 이는 산지 유통인은 유통 및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산지 유통인은 부류별로 해가지고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안내하는 유통의 업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 밑에 해석 읽어보시고 법령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사, 도매시장,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매인,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경매사가 있는데, 지가
그 관리하면 이제 지가 경매가 뒤가 가격 매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더 평가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 때문에 공평성이라 되어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읽어보시고. 농산물 유통비 가격 안전하고 또 가는 성명에서 도지사라 하만, 도지사라 한다. 민영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입니다.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민영도매시장 시장 도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고 나서 저도 고민해가지고 다시 하면서 정리해 볼 테니까 세세적으로 읽어보는 거는 후배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유통가격 안전한 법무상 도매시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중앙도매시장 개설사는 첨가부로와 수산부로에 대한 도매시장 법인을 도의한다. 여기도 법령 그대로 갖다 이어놨습니다. 도매시장 개설 1번 1번 16번 1번 도매시장 개설사는 해당 도매시장의 상인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개설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이름만 들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준공무원이죠. 둘 수 있다. 준공무원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 원산지 표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법에 농산물, 수산물의 정의가 바로 놓은 거죠. 원산지법 146인가 164페이지인가 있었죠. 원산지 보지를 하도록 소비자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므로 생산자 소비자와 보호한다. 앞에 그 146조입니까? 원산지법 정의입니다. 네. 1회 193 1회 목적이 그대로 놓습니다. 앞 페이지 146페이지 원산지 법의 정의입니다. 앞에 146페이지 아까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원산지 포시에 관한 시행은 별도 원산지 포시 기준 이거 있죠. 세계지역 세계지역 앞에 149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 원산지 포시에 관련 정보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 제공 예 뭡니까?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심의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심의로 심의를 누가 합니까? 앞에 법 10조 2항을 보시면 됩니다. 10조 2항을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가 한 개 되어 있죠. 10조 2항 앞에 페이지 146페이지 농산지법 다시 보시고 자 가진법입니다. 2년간 이에 5배를 한다. 3억까지가 최고가격 3억인데 이거 제가 박스를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했고요 강의할 때.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 찌개용, 구이용, 탕용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고 일반 이제 원산지 포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조기가 안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지금 3회 2차도 놓았다는 겁니다. 3회 2차도 최근에 강의해놓은 게 있으니까 쭉 찾아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구분은 수하고 품질 관리로는 한 70%가 중복되고요. 법령은 20% 이상이 중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하고 품질 관리로는만 많이 정리하고 60% 가면 안 되겠네요. 한 50%, 40%에서 50%가 수하고 품질 관리로는 1차, 2차 중복되고 40, 50, 40일에 잡을게요. 그리고 법령이 25%입니다. 그럼 금액도 65점입니다. 유통법이 거기서 1차, 2차가 거의 한 15점, 10점, 15점입니다. 금액도 8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개도 70 이상은 온다는 겁니다. 진짜 그 성분을 걸 때는 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나서 가지고 그래 조기 물론 앞에 148페이지 하고 아까 전에 한 거 좀 보시고 원산지 보지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홍보신고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은 명예감시원이죠. 명예감시원은 그 아까 전에 보면은 두 사람만 한다 했죠. 간세청장 도지사가 안 들어가죠. 그렇나? 140 저도 헷갈립니다. 명예감시원은 세 사람입니다. 간세청장이 안 들어갑니다. 세 사람만 들어갑니다. 도지사까지 장관까지 세 사람. 간세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청장은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이라는 모두 옳은 것은 법령상 친환경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답니다. 수어장 친환경 환경 친환경 업 자재 폐자재 시사입니다. 부산물의 좌우나 적정 처리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정기관의 지정 아까 전에 저 해줄죠. 친환경 문제 그래서 지정했는데 국민수사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은 주요 장비 같은 건 아니죠. 인정 업무 구정 사무소 문제 인정하는 지정일 기간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의 친환경 유수행위 나중에 법령상 용어의 가론에 들어갈 것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여 활성 처리제 사용에 그 적합한 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친환경 먼저 친환경 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 처리제 비사용, 그리고 유기식품, 활성 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초 제거와 병해 방지의 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 처리제 사용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끝났지만 지금 그 법령을 해가지고 120회부터 반복하면서 보시고 최근에 132회 전에부터 법령을 한번 돌렸죠.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법령을 한 5회 정도를 였습니다. 엮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럴 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비가 25전까지 된다고 그랬죠. 법령에 대해서는 25전 넘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제가 아까 전에 강의한 거 가도 보시고 저도 시간 또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 페이스북에 33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은 펜이 갈리기 때문에 33분을 마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문제 같은 거는 1분 남았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1차 코너에 들어가면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의 법률이 있었고 윤자 변액 안전에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업 있잖아. 그럼 윤자 유통가격 안정만 한 5문제, 그리고 윤자 변액 문제도 2문제, 그리고 친환경도 2문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산물 관련 법령 있죠. 1차 관련 법령이 10문제. 그렇게 나왔죠. 자, 이거 1절 볼게요. 10문제가 법령,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이 5문제,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하나, 둘, 셋, 넷, 5문제. 6문제 나왔, 원산지 법령이 6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가 3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강의한 어떤 내용 법령들이, 10문제, 5문제,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136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